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사주를 보러 갔더니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책을 펼쳐봤더니 용어부터 막혀서 덮어버린 경험. 저도 그랬습니다. 사주는 왠지 어렵고 전문가만 아는 영역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오늘 이 영상 하나만 보시면 생각이 완전히 바뀌실 겁니다. 사주팔자 8글자 중에서 딱 2글자만 알면 복잡한 이론 없이도 나 자신을 70% 이상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2글자가 바로 오늘의 주제 일주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사주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일주가 무엇인지, 어떻게 읽는지, 그리고 내 일주가 나에게 무슨 말을 건네는지를 차근차근 함께 풀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렇다면 먼저 사주팔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부터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사주팔자는 내가 태어난 순간의 우주적 시간 좌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태어난 연도를 나타내는 연주, 태어난 달을 나타내는 월주, 태어난 날을 나타내는 일주, 그리고 태어난 시간을 나타내는 시주, 이렇게 4기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각의 기둥은 서로 다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연주는 내가 뿌리를 둔 배경과 조상의 정보를 담고 있고, 월주는 내가 자라온 환경과 부모의 영향을 나타냅니다. 시주는 내 자녀와 미래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있는 것이 바로 일주, 즉 나 자신과 배우자의 정보를 담은 기둥입니다. 연과 월이 내가 서 있는 무대라면 일주는 그 무대 위의 주인공입니다. 바로 나 자신이죠. 자, 이제 일주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사주를 영화에 비유한다면 연주와 월주는 장르와 배경 세트장입니다. 어떤 시대에 어떤 환경 속에서 이야기가 펼쳐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멋진 배경이 있어도 주인공이 없으면 영화는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 주인공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일주입니다. 일주는 사주 8글자 중 가장 강력한 핵심입니다. 나의 성향, 내가 추구하는 가치, 그리고 나와 함께할 배우자의 운까지 결정짓는 글자입니다. 복잡한 이론 없이 일주만 알아도 나를 70% 이상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주가 어렵게 느껴지셨던 분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그 출발점을 충분히 잡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주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겼을까요? 일주는 위아래 2글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위에 있는 글자를 천간이라 하고 아래에 있는 글자를 지지라고 합니다. 천간은 정신적 자아, 즉 남들에게 보여지는 나, 내가 생각하는 나를 의미합니다. 하늘처럼 위에 있기 때문에 이상적이고 철학적인 나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반면 지지는 현실적 자아입니다. 나의 신체, 내가 발 딛고 서 있는 현실 환경, 그리고 나의 배우자 궁까지 포함됩니다. 땅처럼 아래에서 나를 지탱하는 실질적인 에너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천간과 지지는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나라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 역동적인 패턴을 만들어냅니다. 머리로 생각하는 나와 몸으로 살아가는 나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일주의 핵심입니다. 이제 일주의 위 글자, 천간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천간은 총 10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10가지를 자연물로 이해하면 훨씬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사주에서 천간은 양의 기운을 가진 5가지와 음의 기운을 가진 5가지로 나뉩니다. 양의 기운에는 갑, 즉 하늘을 향해 뻗는 거목, 병, 온 세상을 비추는 태양, 무, 육중하게 버티는 산, 경, 날카롭고 단단한 바위, 그리고 임, 넓고 깊은 바다가 있습니다. 음의 기운에는 을, 바람에 흔들리는 부드러운 화초, 정, 작지만 따뜻한 촛불, 기, 넉넉하고 포용적인 밥, 신, 정교하게 빛나는 보석, 그리고 개, 가늘고 촉촉하게 내리는 빗물이 있습니다. 나의 천간이 어떤 자연물인지를 알면 내가 어떤 본성을 타고났는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거목 같은 사람인지, 태양 같은 사람인지, 아니면 보석 같은 사람인지.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본캐, 즉 메인 캐릭터의 속성을 결정하는 글자입니다.
다음은 일주의 아래 글자 지지입니다. 지지는 흔히 띠동물로 알고 계시는 12가지 글자입니다. 자축인묘진사오미 신유술에 즉 쥐, 소, 호랑이, 토끼, 용, 뱀, 말, 양, 원숭이, 닭, 개, 돼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일주의 지지는 단순히 내 띠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주의 지지, 즉 일지는 내가 살아가는 현실적 환경을 보여줍니다. 어떤 땅 위에 서 있는지, 어떤 현실 속에서 숨쉬고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동시에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 즉 배우자의 모습이 담겨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배우자 궁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내 일지 동물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내가 어떤 환경에서 살아야 편안한지, 어떤 파트너와 잘 맞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조금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주에는 십신이라는 관계망이 존재합니다. 이것은 내 천간을 기준으로 다른 오행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도와 같은 것입니다. 사주에서는 목, 화, 토, 금, 수, 이 5가지 오행이 서로 돕기도 하고 통제하기도 합니다. 이 관계에서 10가지 신이 만들어집니다. 나와 같은 오행은 비겁이라 하여 친구나 형제처럼 경쟁하거나 협력하는 관계입니다. 내가 생하는 오행은 식상이라 하여 표현력과 창의성, 자식과 관련됩니다. 내가 극하는 오행은 재성이라 하여 재물과 실질적인 성과, 아내와 연결됩니다. 나를 극하는 오행은 관성이라 하여 직장, 규칙, 남편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나를 생해주는 오행은 인성이라 하여 공부와 도움, 어머니를 의미합니다. 이 5가지 관계가 내 사주에 어떻게 배치되어 있느냐에 따라 내가 어떤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어떤 인간관계에서 에너지를 얻는지가 달라집니다. 누가 나를 돕고 누가 나를 통제하는지, 삶의 관계망이 사주 안에 이미 담겨 있습니다. 이번에는 에너지의 개념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12운성입니다. 같은 천간을 가졌더라도 어떤 지지를 만나느냐에 따라 그 에너지의 강도가 달라집니다. 이것을 12운성이라고 합니다. 마치 배터리 충전 상태처럼 내 에너지가 지금 몇 %인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장생은 이제 막 태어난 씨앗의 에너지입니다. 주변의 후원과 사랑을 받으며 자라나는 시작의 기운으로 잠재력이 풍부하고 귀여움을 받는 에너지입니다. 제왕은 이름 그대로 가장 강력한 절정의 에너지입니다. 자신의 뜻대로 세상을 밀고 나가는 가장 왕성한 상태죠. 그리고 묘는 창고의 에너지입니다. 화려함을 뒤로하고 내실을 다지며 저장하는 시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운성이 좋고 나쁜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장생이면 시작에 강하고 제왕이면 추진력이 넘치며 묘면 내면의 깊이가 남다릅니다.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빛납니다. 내 에너지의 특성을 아는 것, 그것이 시작입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통해 일주를 어떻게 읽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계유일주입니다. 계유일주를 한 장면으로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바위 틈 사이로 맑고 투명한 샘물이 솟아나는 이미지입니다. 천간계는 빗물, 즉 고요하고 섬세한 물의 기운입니다. 그리고 지지유는 날카롭고 정제된 금속, 보석의 기운입니다. 금이 물을 생해주는 관계이니 편인, 즉 나를 도와주는 특별한 스승의 에너지가 담겨 있습니다. 계유일주를 가진 분들의 특징을 보면 감수성과 직관력이 매우 뛰어납니다. 표면적으로는 조용하고 차분해 보이지만 내면에는 날카로운 분석력이 숨어 있습니다. 결벽증적일 만큼 깔끔함을 추구하고 한 분야를 깊이 파고드는 전문가 기질이 강합니다. 혹시 본인이 계유일주라면 여러분은 빗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학자의 기질을 타고난 것입니다. 자신의 예민함이 때로는 부담스럽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그 섬세함이 바로 여러분의 가장 큰 무기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 사례는 갑인일주입니다. 갑인일주는 깊은 산속에서 하늘을 향해 힘차게 뻗어오른 거목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천간갑은 큰 나무이고 지지인도 나무의 기운을 품은 호랑이입니다. 천간과 지지 모두 같은 오행,
즉 목의 기운이 겹치는 비견 관계입니다. 이것을 간여지동이라 하는데 위아래가 딱 맞아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갑인일주의 특징은 한마디로 자존감이 강한 리더입니다. 자존심과 주관이 매우 뚜렷하고 남의 아래에 있는 것보다 우두머리가 되어야 직성이 풀리는 스타일입니다. 스스로 개척하고 혼자 힘으로 일어서는 자수성 가형 기질이 강합니다. 이런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본인이 고집스럽다는 말을 자주 들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집은 단순한 완고함이 아니라 자신의 방향을 명확히 아는 사람의 신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뿌리를 믿고 나아가시면 됩니다. 세 번째 사례는 임술일주입니다. 임술일주의 이미지는 웅장한 산 정상에 고요히 고여있는 호수 혹은 댐에 가두어진 물입니다. 겉에서 보면 잔잔하고 고요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엄청난 양의 물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첨간임은 바다의 물이고 지지술은 땅의 기운, 산의 에너지입니다. 편관과 백호살의 기운이 담겨 있어 카리스마와 프로페셔널한 기질이 강하게 드러납니다. 임술일주의 가장 큰 특징은 겉으로는 차분해 보이지만 내면에 폭발적인 잠재력을 숨기고 있다는 점입니다. 평소에는 조용히 관찰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전문가적인 기질이 강해서 자신이 선택한 분야에서 깊이 있는 전문성을 발휘하는 타입입니다. 혹시 주변에서 여러분을 속을 알 수 없다고 하거나 조용한 줄 알았는데 내면이 깊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그 말이 정확히 맞습니다. 임술일주는 숨겨진 보물 같은 사람입니다. 이번에는 일주를 더욱 풍부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요소를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월지, 즉 태어난 달의 지지입니다. 일주가 씨앗이라면 월지는 그 씨앗이 심어지는 계절입니다. 같은 씨앗이라도 어떤 계절의 땅에 심어지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실을 맺게 됩니다. 사주의 고전 중 하나인 궁통보감에서는 이것을 매우 중요하게 다룹니다. 예를 들어 겨울에 태어난 태양, 즉 병화일주는 매우 귀한 존재로 봅니다. 세상이 추울 때 빛과 온기를 주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여름의 물, 즉 수일주는 활용도가 높습니다. 타는 듯한 여름에 물은 더욱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내 일주가 어떤 계절을 만났는지에 따라 내가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자연스럽게 맡게 되는지가 달라집니다. 같은 간목이라도 봄에 태어난 간목과 겨울에 태어난 간목은 살아가는 방식이 다릅니다. 이것이 바로 사주가 단순한 띠풀이가 아닌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일주를 해석할 때는 크게 세 가지 단계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첫째, 나의 속성을 파악합니다. 천간을 보고 나는 어떤 자연물인지 확인합니다. 나무인지 불인지 물인지. 이것이 나의 본질적인 성품과 에너지를 결정합니다. 둘째, 나의 환경을 파악합니다. 지지를 보고 내가 무엇을 깔고 앉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나를 도와주는 인성의 기운인지, 나를 통제하는 관성의 기운인지, 그 환경이 나를 편안하게 하는지, 불편하게 하는지를 살펴봅니다. 셋째, 에너지를 파악합니다. 12운성을 통해 나의 기운이 지금 왕성한 상태인지, 아니면 충전이 필요한 상태인지를 확인합니다. 이 세 가지를 종합하면 나라는 사람이 어떤 본성을 가지고 어떤 환경 속에서 어느 정도의 에너지로 살아가고 있는지가 명확하게 그려집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직접 확인해 보실 차례입니다. 내 일주를 찾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먼저 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 만세력을 검색해서 설치하세요. 그리고 생년월일시를 입력하면 사주팔자가 자동으로 펼쳐집니다. 거기서 일주 기둥에 있는 두 글자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인생 시나리오의 주인공, 바로 나 자신을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만세력 앱은 무료로 쉽게 설치하실 수 있으니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자신의 일주 두 글자를 아는 것만으로도 자기 이해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내 천간이 어떤 자연물인지, 내 지지가 어떤 동물인지를 찾아보시면서 나라는 사람을 새롭게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사주는 정해진 운명이 아닙니다. 사주는 내가 타고난 배역을 설명하는 대본입니다. 어떤 배우가 주인공 역할을 받았다고 해서 그 영화가 반드시 명작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배역을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얼마나 열정적으로 연기하느냐에 따라 영화의 완성도가 달라지듯이 내 배역을 정확히 이해할 때 인생이라는 영화를 명작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내가 거북이라면 햇빛과 물을 충분히 공급받는 환경을 선택하면 됩니다. 내가 촛불이라면 바람을 피하면서 내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관계를 선택하면 됩니다. 사주는 나를 제한하는 도구가 아니라 나를 더 잘 이해하고 더 현명하게 선택하게 해주는 지혜의 나침반입니다. 오늘 일주라는 단 2글자로 시작된 이 여정이 여러분이 진짜 자신을 발견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나를 이해하는 것이 곧 인생을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